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장 초반 52주 신저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날 미국 대선 TV 토론회와 CPI 발표를 앞두고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실적 우려의 악화로 인해 금융주들이 급락한 여파로 오늘 장에서 국내 금융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KB금융과 신한지주는 6% 이상,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4%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심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낙태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임 당시 낙태권을 후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 해리스 후보의 맹공에 트럼프는 나는 낙태를 금지한 적이 없으며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늘 관련주 흐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 TV 토론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국익에 가장 최선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면서도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배의) 수익을 야간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이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간밤 미국 뉴욕 증시까지 짚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금리 인하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이 섹터 간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3대 지수마저도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이 금리 인하 기대 속에 기술주에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S&P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한 반면에요. 또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감에 금융주는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우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M7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2%대 상승을 보였고요. 또 엔비디아는 1.5%, 브로드컴은 5%, 또 호실적을 발표했던 오라클은 자그마치 11% 가까이 급등하는 등 이 AI 반도체주 역시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이 국제 효과가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잠시 제동을 건 듯 하더니 또 간밤 4% 이상 추락하면서 이 브렌트유는 배럴당 $70 선을 드디어 하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천억 원 이상의 매물의 규모를 매도세를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이 지수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요. 또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 미 대선 TV 토론회까지 계속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유가증권 시장 0.1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520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현재 6,400억 원어치 이상의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1.18% 단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 유가증권 시장 이와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71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체크해 보시죠. 지금 이 시각 이 코스피와는 반대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홀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계속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이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현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정말 이 우리 시장 외국인의 수급 공백은 또 물론이고요. 오늘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 미 대선 TV 토론회죠. 네, 양 후보가 악수를 하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5분 만에 서로 정말 맹공격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과연 어떤 중요한 내용들 나왔는지 네. 하나씩 차례로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이제 뭐 회원분들과 봤어요. 라이브 방송을 봤는데 이게 처음에 진짜 시작부터 막 정신없이 치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보다가 조금 그 낙태 얘기를 한참을 하길래 아이씨 됐다 그러고 이제 우선은 저 혼자 듣고 있었고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실시간으로 이게 나왔었던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그 비트코인 1분봉이에요. 1분봉인데요. 잠깐 보시면 방송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조금 TV 토론 자체가 이어지다가 약간 조금 이제 해리스 후보 쪽이 조금 뭔가 우세 쪽인 방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거든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비트코인이 쭉 빠지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이제 가상화폐 쪽은 해리스 후보보다는 트럼프 후보 쪽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전략적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좀 밀린 것 같긴 했지만서도 현재 시간까지 움직이는 거 보면은 더 이상은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분위기상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겠지만 제가 이제 방송 시간 때문에 부랴부랴 운전해서 와야 돼가지고 끝까지 보지 못했는데요. 우선은 처음에는 좀 이런 분위기였다. 약간은 조금 해리스가 앞섰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직 근데 몰라요. 그리고 또 보시면 나스닥100 선물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차트 보시면요. 네, 이건 이제 5분봉입니다. 이제 이렇게 또 흔들렸다가 가기도 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약간 좀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아직은 좀 모르겠지만 이쪽 예측 사이트 자체로 보면은 이게 또 어제는 또 재밌는 게 트럼프가 이제 52였고 기억하시죠? 52%였어요. 그리고 해리스였는데 오늘은 또 다시 바뀌었거든요. 갑자기 또 3%가 해리스가 갑자기 팍 치고 올라왔어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 내일 이 결과가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을 거니까 내일의 상황에서 또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제 보면은 또 재밌었던 거는 뭐였냐면 트럼프 후보가 또 어제 오후장에 막 급등 나왔었던 게 뭐예요? 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왜 갑자기 마리아나를? 트럼프가 또 오후장에 2시 반부터 이 관련주들이 죄다 상승을 했어요. 어제 이제 그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노렸었던 종목이죠. 올려드렸죠. 수익률 정말 많이 났죠. 네, 이런 종목이었는데 이걸 또 트럼프가 뭐예요? 나도 마리아나야 이러고 있습니다. 모르겠어. 그래서 우선은 현 상황상 시장이 조금 반등을 좀 주다가 좀 빠지는 것도 비트코인의 하락을 흐름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좀 한번 깨졌단 말이죠. 이때 TV 토론 나오면서 깨졌었는데 좀 부정적인 트럼프 쪽에 약간은 전략적으로 1차 토론회에서 봤을 때 조금은 해리스가 앞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 견해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지만 우선 1차입니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좀 모른다. 확실한 것은 트럼프와 해리스가 현재 초접전이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년 만의 대선이고 4년 만에 금리 인하잖아요.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까지는 절대 주식하시면 안 되고요. 11월 시장도 보고요. 대선 끝난 다음에 상황 보고서 아예 그냥 여유롭게 내년 1월에 주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상황이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좀 이따 바로 또 이어서 이런저런 종목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망세로 지켜봐야 하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하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테마주 장세가 떠오르고 있는 요즘,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급등을 했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키워드는 이 미 대선 토론 그리고 송배전, 조선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존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미 대선 토론 그리고 조선 이외에도 또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전력이 지난달 27일 이 GE 그리드 솔루션과 초고압 직류 송전이죠. 이 HVDC의 사업 발굴과 또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밝혀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한전은 이 미국의 번스 앤 맥도널과 미국 내의 초고압 전력망 건설 사업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이 겹호재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계속해서 이 송배전 관련주들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좀 하나씩 볼게요. 이제 오늘 사실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어떤 특정 테마가 막 요동치진 않았어요. 뭐 그나마 좀 움직였던 게 송배전 전력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약간 요즘에 좀 시장은요.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개별주 이슈들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많긴 해요. 네, 그건 좀 참고하고 보셔야 되고요. 우선 하나씩 보면은 우선 그래도 어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바이오 2% 출발해서요. 11%, 12%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었던 모습인데 아무래도 TV 토론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약품도 지금은 다 빠졌지만은 장중 보면은 두 TV 대선 후보들이 낙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격정적인 토론을 이어갔거든요. 그 이슈 나오면서 일시적인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 뱉어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현대약품도요. 추이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근데 두 후보 다 중점적으로 그래도 두 진영 다 얘기하는 것은 전력망, 송배전 이쪽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또 생기고 있죠. 재룡전기 같은 경우 지금 7%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장중에 재룡전기 12%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장중 9%에서 현재 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종목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기억하세요? 어제 재룡전기,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말씀드렸고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렸었냐면 차트 라인상으로도 밀릴 만큼 밀린 다음에 반등 포인트가 좀 나왔었던 게 뭐 재룡전기 차트이기도 했었고요. 추이상으로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저항 자리를 지켜내면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 갈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한번 쫙 훑어봐 드리자면은 뭐 일진전기도 현재 8%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제일 일렉트릭은 16%대 상승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산일전기, 대한전선, 뭐 가온전 등등 해가지고 이쪽 계열 전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LS 일렉트릭도 4%대 상승 흐름입니다. 자, 쉽게 안 죽는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깨졌다가 바닥을 잡고 돌리는 그림이에요. 이 차트는 현재 LS 일렉트릭 차트입니다. 주가 상황이 괜찮거든요. 송배전 테마, 전력 테마 보셔야 됩니다. 어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안 오르더라도 이건 간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관련주들 죄다 상승 중입니다.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제가 무료변도에 올려드리는 테마 흐름들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죄송한 것은 종목을 딱 집어드리는 건 제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그래도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은 조선주들이에요. 조선주들도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차트를 좀 돌리는 모습들, 밀릴 만큼 밀렸고 돌리는. 그러니까 신조선가 자체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다고 합니다. 계속 배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이밍상으로 어떻게 돼요? 올해 수주가 국내 너무 좋아졌죠. 옛날에 이랬잖아요. 계속 잘 맞아요. 조선주들의 정말 옛날 과거 흐름,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좋았었던 옛날의 과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2006년, 7년, 8년 이때 당시에.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죠? 이때 쫙 깨졌던 게 뭐예요?
중국산 저가 공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배들을 이제 뭐 합니까? 한 3년, 4년, 5년을 타다 보니까 중국산 배들을 해외 업체들이 이제 알아버린 거지. 아, 배가 완전 너무 안 좋다. 수명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네, 그 유지 보수 자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실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년부터 22년 말 작년부터 해서요.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다시 해외 바이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배, 한국, 조선, 우리나라 배들을 다시 어떻게 수주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다시 중국을 앞지르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간 거예요. 예전에 만들었었던 국내에서 만들었던 배들은 아직까지 사용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중국산 배들은 금세 망가져가지고 사용을 못한다 그래요. AS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2년 동안 움직임이지만 이게 삼성중공업 차트인데요. 큰 패턴을 그리면서 야금야금 주가 바닥자리를 올리는 그림이거든요. 조선주가 이렇게 큰 바닥을 확인하면서 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쉽게 무너지기보다는 추세적인 자리에서 돌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건 이거예요.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 시장의 하락이겠지. 혹시 모를. 제가 항상 조심하자 하잖아요, 요즘에. FOMC까지는 다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잘 넘어가 준다면 조선주들은 다시 날개를 펼 수도 있어요. 짧게 보진 마시고 조선주 전반으로 해서는 큰 그림으로 짧게 보지 마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게 여기 1년 차트예요. 텀 자체가 보시면은 고점에서 고점이 여기 거의 1년이거든요. 네. 여기서 여기가 1년이에요. 조정 거치고 가고, 조정 거치고 또 가고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일 수가 있어요. 위에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장투 개념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업종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봤고 이슈가 좀 있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우선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주도할 이 관심 테마들 자세하게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 매일 아침마다 이 관심 테마들 로켓 배송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자세한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자세한 참여 방법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시총 상위단 대형주들 위주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시총 상위단을 보면요. 참 오늘은 할 이야기가 많네요. 우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마찬가지로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또 간밤 AI 반도체 강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장중에 다시 깼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 다시 되돌리는 모습 강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이 시각 3% 이상 강하게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하나씩 차례대로 짚어주시죠. 네, 자 보시면 삼성전자 얘기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주봉이고요. 이게 10년 주봉입니다. 10년 주봉이고 꾸준하게 제가 라인을 그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삼전이 약간 좀 이런 라인이에요. 정확하게 한번 그어볼게요. 다시 한번 요 끝자락부터 해가지고 보자면은 살짝 확대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라인을 보자면은 얼추 이런 식이네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추세가 딱 이 숫자적인 부분에서 여기 라인에 터치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추세를 그려 나오고 있다. 바닥에 대한 추세를 그린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 라인을 확대를 해보자면은 여기가요, 현재 65,200원이죠. 65,000원 아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65,000원 아래 64,000원 뭐 이 정도 구간입니다. 근처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65,0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매수하기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금 그 삼성의 수급 상황인데요. 보세요. 확대해 보자면은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외인들이 팔아요.
오늘도 이제 던지거든요. 진짜 많이 팔아요. 어제 이제 외인들이 880만 주 팔았는데 어제가 역대급이었어요. 매도 나왔었던 게.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8월 23일부터 매도가 좀 계속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때 이후로 해서 역대급으로 나왔던 물량이 어제였어요. 어제 880만 주. 그래서 야, 어저께? 왜 하필 어제야? 그간의 고점도 빠질 때도 있었는데 왜 어제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제 생각엔 뭐다? 일부러 찍어 누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손절 물량이 확실하게 나왔었던 게 어제. 그리고 이미 그저께부터 해가지고는 뭐다? 삼성전자의 차트 이탈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우선 정리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다 깨져버리는 그런 좀 상황이 좀 연출이 좀 됐어요. 자, 근데 역사적 저점이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65,000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삼성전자 64,000원 정도. 그러니까 라인상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얼추 약 64,000원 정도 부근이거나 뭐 3,000원이거나 65,000원 정도 부근. 약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여기 63,000원, 65,000원 사이. 여기 사이에서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소스를 뿌려보자면 FOMC 일정 그 금리에 따른 부분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요거 따라서 여기 약간의 뭔가 크리티컬하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여기 자리가 저점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64,000원 정도 전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 제가 딱 봤던 게 뭐였냐면 자, 차트 잘 보세요. 확대해 볼게요. 2020년도 때 삼성전자가 빠졌었습니다. 여기서 드라버렸죠. 코로나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떨어졌어요. 보이시죠?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떨어졌어요. 네. 수치상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 상황을 좀 보여주거든요. 저 때가 이제 코로나19 2020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인데 어떠세요? 차트에 여기 분위기 자체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약간 좀 비슷하다 느끼지 않으세요? 수치상으로도 좀 비슷해요. 큰 차이 안 나요. 하락폭 자체가 퍼센테이지 따져봤을 때. 위기 자체가 지금 끝나고 나서부터 반등으로 갔죠. 조만간 삼성도 위기 자체가 주가에 대한 위기겠죠. 끝이 나면서 어떤 식으로? 네. 저런 반등은 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왜 또 외인들이 파냐에 대한 부분인데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나 뉴스 기사를 살펴보자면 약간의 좀 의문, 예상치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지금 3분기나 4분기 실적 자체가 어떻게 약간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요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상승을 크게 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락폭 대비해서 올라가는 폭이 좀 작은 것도 있어요. 왜? FOMC를 봐야 되고 영향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네, 약간 좀 주저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국내 증시는 더더욱 매력도 자체가 없잖아요. 금투세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겠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갈리고 있긴 해요. 유해 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그래서 조금 방향을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그 늦어도 9월 안으로, 10월 안으로는 이 금투세 얘기를 끝내줘야 돼요. 그냥 우선 유예를 하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래요. 정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코스피가 3,000 넘어가고 3,500 가면서 시장이 너무 좋을 때 그럼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하면 그래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건데 지금 타이밍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영향들이 다 영향을 주는데 좀 삼성전자에만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뭐다? 6만 한 3천 원부터 해서 6만 5천 원 사이 정도가 현실적인 지지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부터 해서 내려가거나 한다면은 매수 자리인 것은 분명하다. 정말로 바닥 자리가 올 수 있다 조만간. 그거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삼성 얘기만 우선 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하시고요. 나라의 좀 운명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FOMC도 꼭 영향 보고 추석 때도 쉬지 마시고 FOMC 결과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 어느 때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 여러분이 보유 중인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0082번 스피드 문자 상담을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정호의 템베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이 라메디텍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17,000원 그리고 3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5.5% 이상 강하게 밀려나고 있는 이 라메디텍입니다. 최근 주가가 다시도 한번 급등을 해줬던 만큼 다시 한번 좀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는 이 라메디텍. 앞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리해봐야 할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솔루션 듣고 올게요. 네, 라메디텍이요. 너무나 좋은 회사예요. 저도 이제 대응을 조금 했던 종목인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자리가 이제 걸림돌이 된 거지 결국에. 이게 이제 17,000원 정도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죄송합니다. 매수하셨던 그 자리 자체가 여기를 뚫고 가줬으면 좋았는데 이게 결국 종가로 가지 못했어요. 좀 확대를 해보자면은 계속 윗꼬리가 여기 17,000원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게 벗어나야 되는데 시장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라메디텍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딱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결국에 이게 크리티컬 히터였지. 장대 윗꼬리에다가 음봉까지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대형 이슈가 아닌 이상은 솟구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오늘 하락폭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일시적인 좀 하락 흐름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보고 우선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반등이 나오면 우선은 보여줘야 될 자리가 15,500원짜리는 우선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가 좀 나와줘야 한 번 더 상승 줄지 여부가 체크가 될 거고 이미 손절 라인은 여기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손절 자리가 나왔어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15,000원 이탈 자리는 안 좋은 자리였어요. 여기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장대 양봉의 끝자리, 장대 양봉의 끝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뭐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죠. 이거 불변이에요. 불변. 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되는지 제가 얼마 전 설명드렸죠. 왜 우리가 5일선, 10일선, 21일선 추세 하단 자리, 차트 양봉에서 이 저항선 자리 왜요? 우리는 수십 년째 반복돼 왔다. 뭐 한다고? 이거요. 암묵적 뭐 하고 있다고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고요. 암묵적 동의하고 있어요. 우린 차트의 흐름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를 추종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3명만 되더라도 그 주식의 차트는 무너져요. 네. 그렇죠? 단 한 명이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싫다고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그건 스프레드처럼 퍼지거든요. 아시잖아요. 요거. 그래서 우선은 다 깨진 상황이라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봐야 되고요. 지금은 손절은 의미 없어요. 오히려 다시 올라갈지 여부 체크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바스 AI 나와줬는데요. 현재 이 14,96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저희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7% 이상 강하게 급등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각 12,90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 셀바스 AI. 오늘 안 그래도 이 의료 AI, 루닛이나 딥노이드 등 이런 각종 의료 AI들이 강하게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오늘 호재로 작용하는 이 리포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셀바스 AI에 대해서 올해 초에 인수한 메디아나와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의료 AI 분야의 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이 하나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될까요? 예, 이게 그 15,000원짜리가요. 굉장히 조금 애매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으로 보고 대응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뚫지 못하면은 결국 다시 떨어지는 자리잖아요. 자, 보세요. 15,000원 근처입니다. 딱 15,000원이 아니라 여기 하나 보이고요. 여기도 하나 보이고요. 여기도 하나 보이고 여기 저항 자리에 올라가다 내려왔었던 이 자리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5,000원 정도 그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최근 보시면은 뚫고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자리 자체가 하나의 큰 그 기준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15,000원을 돌파하면서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가로 조금 안착을 하면서 15,000원에서 얼마? 그래도 한 16,000원대 정도 안착 흐름이 나와주면서 횡보하는 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슈 터져지면서 가는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우선은 파는 자리는 아니고요. 홀딩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가 자리 왔을 때, 이 자리 왔을 때 고민 한번 해보세요.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뭐 15,000원, 오히려 16,000원짜리로 올라오면은 안전하게 위로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5,000원 자리까지가 우선은 조금 고민스러워요. 한 번 정도, 한두 번은 올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자리 오면은 우선은 좀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상황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우선 차트 상의 분위기는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움직이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홀딩 하셨다가 매수가 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익 시스템 기다리고 있습니다. 63,000원에 그리고 10%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겠습니다. 1.5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1,3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이고요. 차트가 굉장히 121선 위로 뜨게 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종목 매수가 조금 아쉽고요. 현재 움직임 자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너무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셨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차트가 이제 밑으로 깨질 때에 대한 대응 자체를 전혀 못 하신 게 너무 아쉬워요. 차트가요 매번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결국 뭐 과거치 데이터라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결국 이런 라인들이 이탈하면은 깨는 흐름이 여지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미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도 새로운 구간이 형성되고 있긴 한데요.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되겠지. 5만 원인가 모르겠네. 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런 장대 양봉의 끝자락들, 장대 양봉의 끝자락, 장대 양봉의 끝자락, 장대 양봉의 끝자락 이런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우선 빼야 될 자리예요. 근데 지금 괜찮은 게 뭐냐면 끝자락을 깼었잖아요. 이렇게요. 깼잖아요. 급하게 깼잖아요. 저기 자리를 깼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놨어요. 돌려놓고 양봉시켜놓고 이렇게 안 떨어뜨리고 횡보 중이에요. 횡보가 우상향 횡보예요. 우상향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요거는 굉장히 이쁜 거거든요. 네. 굉장히 뷰티풀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승을 줬을 때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하냐? 갭으로 뜰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랑 요 공간 자체 갭 자체가 상당히 조금 뜨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56,000원, 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이 자리 자체가. 56,000에서 7까지는 순식간에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가 문제야 이제. 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56,000, 7,000원 위에부터가 매물벽 자체가 근사하게 많이 생기기 시작해. 너무 많아 솔직히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다? 한 56,000원 정도까지는 갈 건데 거기서 이제 주가가 추가로 더 갈 수 있을지 여부는 그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안쪽까지는 순식간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잘 뚫고 갈지 여부. 너무 두꺼워 여기가. 너무 두껍다고 여기가. 너무 두껍다고. 그래서 우선은
5만 6, 7천 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지금부터 10% 정도 오르고 나서.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시장만 뭐 크게 문제 없다면 조만간 올라올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 판단하자고요. 만약에 근데 밀릴 경우는 보셔야 될 게 이 자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잡아드려야겠죠? 확대해 봤을 때 여기 라인이겠지. 이 자리는 가능한 깨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 장대 양봉 여기 장대 양봉의 장대 양봉 끝자락 자리가 한 48,500원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한 48,000원 잡죠.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크게 갈 수 있다. 아시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저희 문자 신청 주고 계신데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화면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도 전화 저희 주시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고민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또 오늘 굉장히 핫한 이 대선 테마 관련주죠. 현대약품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5,100원의 매수가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해리스와 오늘 트럼프가 관련해가지고 이 낙태 지지법이 이 낙태 관련주라고 하죠. 임신 중절권에 관련된 그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 약 극적인 이런 하락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 현재 4,785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 현대약품. 과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단타 대응을 하실 때 차트를 항상 크게 펼쳐놓고 보는데요. 현대약품 차트를 보면은 과거치 데이터에서 우선 전고점 자리가 더 위에 있긴 하지만 여기 자리도 형성은 좀 되어 있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근데 바닥자리 인식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 바닥자리 인식 대응이 됐던 게 뭐 거의 맞진 않지만 그래도 얼추 뭐 그래도 과거치 데이터에서 이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됐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 그래서 이 추세가 맞지는 않을 건데 우선 반등은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했었던 자리가 여기 돌파가 나왔죠. 여기 장대 양봉이 떴었던 자리에 돌파가 다시 한번 어저께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이슈가 됐었던 게 뭐였냐면은 트럼프 후보가 나도 마리아나 이슈 나도 좋아해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후에 보시면 2시 반경부터 해가지고 거의 2시 전부터 해서 움직임이 다 나왔었어요. 이게 우리바이, 오성 다 마찬가지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제 TV 토론에서 낙태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서로 이제 격정적인 토론을 좀 두 후보가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토론이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싹 내려와 버렸거든요. 당연한 어찌 보면 결과예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그렇지만 보통 이제 잘하시는 선수들은 어제 다 팔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오성이나 이런 거 단기로 오늘 대응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선수들은 어제 팔고 나가고 오늘 아침에 잠깐 움직이는 거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TV 토론이 딱 시작했던 시점부터는 이슈가 다 소멸이기 때문에 조심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다시 한번 반등 그림을 예측해 볼 수는 있겠는데 분봉으로는 좀 버티고 있어서 한번 혹시라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은 좀 보시고 마리아나나 낙태나 이슈 자체가 다시 한번 또 있습니다. 쉽게 꺾일 이슈 자체는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에 오면은 천천히 정리하시는 게 맞다. 이거를 다시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대장의 격인 종목이지만 향후 이쪽 임시 중절권 이슈 가지고서 이슈화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말씀드릴 거니까 올라오면 바로 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H1 만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1,0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2.5% 이상 밀려나게 되면서 어느덧 3만 원대 초반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참 주가 흐름이 답답한데요. 지금 시각에도 약간 연기금의 매도가 좀 다소 나오고 있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주가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4월 말부터 그렇게 한번 올리더니만 주가를 이제 다 찍어 내리고 블랙 먼데이 때 그 이하로도 지금 주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와, 현대차도 지금 거의 뭐 멘붕인 상황이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좀 안 좋아지는데 기아 같은 경우도 못 올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HL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신저가 흐름으로 좀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뭐 202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선 분위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좀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좀 많은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큰 쓰리바닥으로 보는 게 맞냐 했을 때 전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이번 주 안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문제가 뭐냐면 FOMC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요. 뉴욕 증시를 어떻게 해요? 시작하면서 최소한 2거래일, 3거래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금요일장을 빼더라도 2거래일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따라 지수 변동폭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우선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은 끌어올려지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버거워요. 지금 코스피가 이제 2,500포인트잖아요. 이게 돌려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자동차주들은 지금 사실 조금 버림받고 있다. 그래서 뭔가 조금 큰 변화가 필요한데 그 상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선 당분간에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움직임이 그렇게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좀 힘드시겠지만 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번 주에 깨고 다음 주까지 혹시나 깨게 되면은 다시 이미 벌써 열린 것 같긴 해요. 아래로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지금 그냥 차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제나 오늘 자리, 특히나 오늘 자리는 한 번 더 보는데 내일 자리에서 이탈이 또 나오면서 3만 원 초반까지 내려간다면 우선은 피하고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올라올 때 다시 잡고 그렇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HL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강하게 받고 있죠. 매수가가 15만 6천 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이 삼성전기 현재 1.63% 12만 6,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이 유리기판 섹터가 좀 개별주 이슈가 강한데요. 현재 이 YC캠이 고순도 핵심 소재 양산 소식에 지금 이 시각 상한가에 잠겼고요. 또 피로픽스도 마찬가지로 장비 수주 계약 체결에 20%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다소 외롭게 현재 주가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이제 요 라인을 하나 먼저 그어놨습니다. 삼성전기 라인인데요. 삼성전자랑 좀 비슷해요. 보면 요거는 이제 한 4년치 차트입니다. 비슷해요. 이 바닥 자리가 이렇게 인식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돌리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건데 사실 현 시점부터는 매수 자리가 맞아요. 좀 밀리더라도 결국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매수가가 15만 원대, 16만 원대 왔다 갔다 15만 6천 원이신데 여기 자리이긴 하지만 다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시기적으로 그냥 시장이 엉망이라 그런 거예요. 오히려 매수하기에 좋아지는 자리라 매수 대응하시고 꿋꿋이만 버텨내신다면은 올라올 겁니다. 너무 실망 갖지 마시고 좀 힘을 내주세요. 아시겠죠? 올라올 겁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지금 그냥 삼성의 영향으로 빠지는 거니까 삼성이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올 땐 같이 동반상승 하면서 전고점을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예, 꼭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해볼 거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AS 받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로 AS 받아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화장품주들이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편입을 못했지만 아모레, 퍼시픽 차트 보세요.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모레, 다른 거 볼까요? 한국콜마 차트 보세요. 이렇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이 이래요. 다 실적이 원체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항상 그렇지만 오르지 않은 종목들, 실적이 좋아질 건데 왜 안 오르고 있어 하는 종목들을 사람들은 찾기 시작하고 찾아낼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가요? 팡! 튀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은요. LG 생활건강인데요. 보시면
조금 조정이 나온 듯 했지만 다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올려치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장중에 4%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완전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뭐 LG생활건강 어딘가요? 증권사에서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보고서도 있었지만서도 항상 그렇지만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좀 낮추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항상 대형주들은 바닥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시킬 때가 고점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권가 보고서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가 바닥이란 소리니까, 고점이란 소리니까.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는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좀 아쉽네요. 그저께 종목이었나요? 아모레퍼시픽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편입이 좀 안 됐었던 건 좀 아쉽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어제도 AS에 드렸지만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추이를 보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오늘 종목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편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짜증이 좀 나서 아모레 G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아모레 G입니다. 자,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졌던 거는 솔직히 조금 저는 기우라고 판단하고요.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말이 안 됐던 거고 이렇게 큰 바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큰 바닥이에요. 여기서 이제 돌릴 가능성을 우리 생각해봐야지. 이거 무조건 돌리는 걸로 봐야지. 그렇죠? 네, 요거 보셔야 되고요. 화장품 수출액도 중요하고 이게 이제 아모레 퍼시픽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미모바이 마몽도 이슈하고 아모레 G도 실적이요. 정말 좋은 거 아세요? 물론 이제 호황기 때보다는 떨어져 있긴 해. 그래도 작년 실적은 올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라는 거죠.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돌아설게 된다. 작년의 실적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따라 보자면 현재의 주가 차트 움직임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 차트 데이터를 보자면 저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높았었나요? 어찌 보자면은 2015년 대비해서는 10분의 1토막까지 떨어졌네요. 참네. 그리고 현재 이 바닥에서 실적이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2003년보다 2004년이 영업이익은 월등히 올라갔어요. 돌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는 뭐예요? 중국발 이슈도 좋지만 미국과 일본과 K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차트는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장투로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쭉 매수 들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흐름은 안정적인 종목이다. 다시 확대를 해보자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 여기서 더 깨지게 만들까요? 실적이 더 좋아질 건데 깨질까? 예상치를 하이한시 2분기 나왔다고 하는데 더 깨질까요? 아니요. 이미 그건 다 반영이 됐다는 거 주가에. 그래서 돌릴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매수가는요. 25,500원에서 26,500원입니다. 자, 오늘은 매수가 밴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는 제가 다시 떨어졌던 가격 회복까지 거의 봐서 3만 원까지 제가 볼 거고요. 2차 목표가는 38,000원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3만 원 돌파하고 2차 가격대에 38,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24,000원 잡아드릴 건데 24,000원 이탈해버리면 이 종목은 기관 외인들이 그냥 버린 겁니다. 버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깨진 않을 자리라서 잡아놨다. 그만큼 주가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물릴 가능성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손절만 우리가 잘 해준다면은 문제가 될 종목은 전혀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짧게 안 봅니다. 수익 종목들은 짧게 안 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지켜보시고 연말까지 봐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모레 G 다 같이 만나보도록 했고요. 저희는 이어서 더 자세한 전략, 방송이 끝나고 세워가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템베거 정말 아쉽지만 이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오늘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관망세에 돌입한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오늘의 이 텐베거 종목 아모레 G 만나봤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바닥 수준이라는 점 같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